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칠판에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418쪽입니다. 418쪽 책을 보면서 할게요. 자,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왼쪽에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는 행동의 계기 있습니다. 자, 행동의 계기. 뭐, 그런 거겠죠. 뭐, 내가, 내 친구랑 나랑 둘 다 고혈압 집안이야. 근데 고혈압에 대해서 민감성도 높고 심각성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잘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쓰러진 거야.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중풍이 생긴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친구의 중풍이 행동의 계기가 된 거죠. 나 무서운데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계기로 병원에 갑니다. 자, 병원에 가서 오른쪽이에요. 자, 행위 변화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이 있어요. 자, 예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 고혈압 집안이라서 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전혀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안 가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뒷목이 뻑적지근하면서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야, 뒷목 뻑적지근한 거는 혈압 증상 아니야? 내가 드디어 증상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증상이 행동의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혈압이 되게 높습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을 딱 먹었는데 먹자마자 뒷목 뻑적지근한 게 없어졌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유익성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계속 약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약을 먹었더니 뒷목이 뻑적지근한 건 그대로 있으면서 물 먹은 솜처럼 몸이 축 늘어지는 거야. 약만 먹으면 기분이 없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나는 장애를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약을 먹다가 몇 번 먹다가 이제 포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건강신념 모형에서는 자, 옆에 그걸 좀 보면서 할게요. 옆에 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때 민감성. 그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는 거, 민감성입니다. 자, 심각성은 그 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될 것인가를 지각하는 걸 심각성이라고 해. 결국 민감성이 높을수록 또 심각성은 높을수록 나는 그 행위를 할 겁니다. 자, 조정 요인에 다른 건 볼 건 없고 행동의 계기. 자, 행동의 계기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극을 행동의 계기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행동의 계기가 많을수록 내가 그 행위를 하겠죠. 그럼 지각된 장애성입니다. 자, 장애성은 그 건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결국 장애성은 낮을수록 나는 그 행위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유익성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유익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높을수록 나는 그 행위를 하겠다. 제가 지금 뭘 설명드렸는지 기억하셔야 돼. 이게 높을수록 그 행위를 하는지 낮을수록 그 행위를 하는지 이걸 설명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민감성은 높을수록 또 심각성도 높을수록 그리고 행동의 계기는 많을수록 그다음에 지각된 장애는 낮을수록 그리고 지각된 유익성은 높을수록 나는 그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신념 모형 했고요. 근데 건강증진 모형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이건 조금 그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서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보시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해서 이거 좀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뭐 하는데 딱 좋냐면, 보건교육 하는데 딱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로원에 가서 보건교육을 할 거야. 그랬을 때, 그냥 양로원에 뜰렁뜰렁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떠벌리는 게 보건교육이 아니라, 미리 가는 거죠. 미리 가서, 이 할머니들이 뭐가 부족할까, 이 할아버지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사정한 다음에, 거기서 우선순위 설정해서, 거기서 가장 필요한 보건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그래서 보건교육 하는데 딱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디귿자로 모형이 꺾어집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회적 진단 단계가 있을 거야. 사회적 진단 단계. 그 밑에 삶의 질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는 단계가 사회적 진단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역학적, 환경적, 행위적 진단 단계가 된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아까 사회적 진단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서 우선순위 1순위를 찾는 게 역학적 진단 단계. 1순위 문제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환경은 그 1순위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환경, 원인이 되는 행위를 찾는 거예요. 결국 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요 두 번째 단계 이후에는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목표가 설정되게 돼요. 목표 설정.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가
3단계가 뭐였더라? 3단계가, 자,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단계.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단계.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까 2단계 끝에 목표가 설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인 요인, 가능 요인, 강화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시험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소인 요인은 뭐냐, 가능 요인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소인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는 어느 단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그러면 소인 요인은 뭐고, 가능 요인은 뭐고, 강화 요인은 뭔데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의 정책적, 행정적